흐르지 못하고 쌓인 것들. 나는 허준이요. 오늘은 담음이라는 병에 대해 말하겠소. 담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검사해도 잘 잡히지 않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도 그저 피곤한 탓이라 여기고 넘기요. 하나 내가 보건대 담음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요. 동의보감에서 담음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요. 담음은 수많은 병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요. 담음이 있으면 다른 병이 잘 생기고 담음이 없으면 병이 쉽게 낫소. 담음은 하나의 증상이 아니요. 여러 병으로 이어지는 뿌리요. 이 뿌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병은 되풀이돼요. 오늘 이 자리는 증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요. 담음이라는 병의 구조를 이해하는 자리요. 담음이 무엇이며 왜 생기며 어떻게 우리 몸을 괴롭히는지를 밝히는 자리요.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 담음 때문일 수 있어. 이 시간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기를 바라오. 담음이란 무엇인가? 담음은 몸 안에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몸에는 기운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수분이 흐르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흐르면 몸이 건강하오. 하나 흐름이 막히면 한 곳에 고이고 고인 것이 변질되어 담음이 되어. 담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담이요, 하나는 음이요. 담은 끈적하고 탁한 것이요. 가래처럼 진득진득하고 제자리에서 잘 움직이지 않소. 음은 물처럼 묽은 것이요. 물이 고여있듯이 몸속에 수분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요. 이 둘을 합쳐 담음이라 하오. 담음은 눈에 보이지 않소. 피부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소. 하나 몸속 곳곳에 쌓여 있어. 가슴에도 배에도 관절에도 머리에도 쌓이요. 담음이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첫째, 몸이 무겁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오. 이것이 담음이 몸을 짓누르는 형상이요. 둘째, 가슴이 답답하오. 가슴 한가운데가 막힌 것 같고 숨이 깊이 안 들어오는 느낌이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소. 이것이 담음이 가슴을 막는 형상이요. 셋째, 머리가 맑지 않소.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또렷하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흐릿하오. 이것이 담음이 머리로 올라간 형상이요. 넷째, 어지럽소.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지라고 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히요. 때로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소. 이것이 담음이 균형을 무너뜨린 형상이요. 다섯째, 소화가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배가 그득하오. 입맛이 없고 먹어도 맛이 없소. 이것이 담음이 비위를 막은 형상이요. 여섯째, 불안하오.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편치 않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오. 이것이 담음이 마음을 어지럽힌 형상이요. 일곱째, 가래가 많소. 목에 가래가 끼고 기침을 해도 잘 나오지 않소.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요. 이것이 담음이 폐를 막은 형상이요. 여덟째, 몸이 붓는 것 같소. 손발이 무겁고 얼굴이 푸석하고 옷이 조이는 것 같소.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어. 이것이 담음이 수분 대사를 막은 형상이요. 이 모든 증상이 담음 때문에 생기요. 사람들은 이것을 각각 다른 병으로 여기나 뿌리는 하나요. 바로 담음이요. 그렇다면 담음은 왜 생기는가?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설명하겠소. 첫째, 비위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요. 비위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말하오. 비위는 음식을 받아들여 정밀로운 것은 기혈로 만들고 탁한 것은 내보내요. 이것이 비위의 본래 역할이요. 하나 비위가 약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소.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오. 그러면 몸속에 탁한 것이 쌓이고 그것이 담음이 되어. 비위가 약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 기름지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이 비위를 상하게 하오. 또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비위가 약해지요. 비위는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부요. 둘째, 기혈의 순환이 막혔기 때문이요. 기혈은 끊임없이 흘러야 하오. 기혈이 흐르면 수분도 따라 흐르고 노폐물도 배출돼요. 하나 기혈이 막히면 수분도 멈추고 노폐물도 쌓이요. 그것이 담음이 돼요. 기혈이 막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오래 앉아있는 자세,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기혈의 흐름을 막소. 또한 스트레스, 긴장,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도 기혈을 막소. 셋째, 몸속 수분 대사가 막혔기 때문이요. 우리 몸에는 수분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오. 이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고 배출되어야 하오. 하나 수분 대사가 막히면 몸속에 물기가 고이요. 그것이 담음이 돼요. 수분 대사가 막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밤늦게 먹거나 술을 자주 마시면 수분 대사가 흐트러지요. 또한 땀을 흘리지 않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수분이 제대로 빠지지 않소. 넷째, 몸이 차갑기 때문이요. 몸이 따뜻하면 모든 것이 잘 흐르오. 하나 몸이 차가우면 모든 것이 굳고 막히오. 수분도 차가우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요. 그것이 담음이 돼요. 몸이 차가워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찬 음식, 찬 음료, 에어컨 바람, 차가운 곳에서 오래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몸을 차갑게 하오. 또한 기운이 부족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힘이 없어 몸이 차가워지요. 현대인의 생활과 연결해 보겠소. 현대인은 과식하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밤늦게까지 먹고 달고 기름진 것을 자주 먹소. 이것이 비위를 상하게 하고 담음을 만드오. 현대인은 움직이지 않소.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오. 걷지 않고 계단을 오르지 않고 몸을 쓰지 않소. 이것이 기혈의 흐름을 막고 담음을 쌓이게 하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소. 일에 쫓기고 관계에 시달리고 늘 긴장하고 있어. 이것이 기혈을 막고 담음을 만드오. 현대인은 찬 것을 많이 먹소. 얼음물, 아이스커피, 냉면, 샐러드. 여름이든 겨울이든 찬 것을 먹소. 이것이 몸을 차갑게 하고 담음을 만드오. 현대인은 제대로 자지 못하오.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잠을 설치오. 이것이 몸의 회복을 막고 담음을 쌓이게 하오. 이 모든 것이 모여 담음을 만드는 것이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하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문제가 없다고 여기요. 하나 이것은 오해요. 검사는 이미 생긴 구조적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요. 장기가 손상되었는가, 종양이 생겼는가, 염증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요. 하나 담음은 그런 구조적 이상이 아니요. 기능적 이상이요. 장기 자체는 멀쩡하나 그 기능이 흐트러진 것이요. 담음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소. 영상에도 잡히지 않소. 하나 증상은 분명히 있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이것이 바로 담음의 증거요. 그러니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증상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담음을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나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요. 담음이 쌓이면 다른 병이 잘 생기요. 심계, 흉비, 불면, 두통, 어지럼, 소화불량, 관절 통증. 이 모든 것이 담음과 관련이 있어. 담음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의 바탕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담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요. 또 하나 오해가 있어. 담음을 단순히 가래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요. 가래가 많으면 담음이고 가래가 없으면 담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가래는 담음의 한 형태일 뿐이요. 담음은 몸속 곳곳에 있을 수 있어. 가래로 드러나지 않아도 담음은 있을 수 있어. 가슴에, 배에, 관절에, 머리에 쌓여 있을 수 있어.
그러니 가래가 없다고 해서 담음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오.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담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먼저 말해두겠소. 여기서는 구체적인 처방을 말하지 않겠소. 처방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오. 같은 담음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지오. 그러니 처방은 직접 진찰을 받아 결정해야 하오. 여기서는 치료의 원리와 방향만 설명하겠소. 첫째, 침 치료요. 침은 경락을 통해 기혈의 흐름을 회복시키오. 기혈이 흐르면 담음도 따라 흐르오. 침으로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리오. 특히 비위를 강화하고 수분 대사를 돕는 혈자리를 자주 쓰오. 둘째, 뜸 치료요.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데우오. 몸이 따뜻해지면 담음이 녹아 흐르오.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뜸이 좋소. 뜸을 뜨면 비위가 강해지고 기혈이 활발해지고 담음이 흩어지오. 셋째, 약침 치료요. 약침은 약의 기운을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요. 침의 효과와 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담음을 흩어지게 하고 비위를 강화하는 약침을 쏘. 넷째, 추나 치료요. 추나는 몸의 구조를 바로잡는 치료요. 자세가 틀어지면 기혈의 흐름이 막히오. 추나로 자세를 바로잡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 기혈이 다시 흐르오. 기혈이 흐르면 담음도 흩어지오. 다섯째, 생활 지도요. 치료도 중요하나 생활 관리는 더 중요하오.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찬 것을 피하고 기름진 것을 줄여야 하오. 또한 매일 걷고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하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하오. 이 모든 것이 치료의 일부요. 한의원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담음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오. 몸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요. 비위를 강화하고 기혈을 흐르게 하고 수분 대사를 바로잡는 것이요. 순환이 회복되면 담음은 자연스럽게 흩어지요. 이것이 동의보감이 말하는 치료의 근본 원리요. 증상만 없애려 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오. 하나 근본을 바로잡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소. 내가 본 사람 중에 이런 이가 있었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여 찾아왔소.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 하였소. 내가 진찰해보니 담음이 온몸에 가득하였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생활을 바로잡도록 지도하였소. 처음에는 변화가 더뎠소. 한 달, 2달 지나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졌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였소. 이것이 담음을 다스린 결과요. 정리하겠소. 담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요. 하나 분명히 존재하오. 몸속 곳곳에 쌓여 우리를 괴롭히오. 담음은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여러 병으로 이어지는 바탕이요. 담음이 있으면 다른 병이 잘 생기고 담음이 없으면 병이 쉽게 낫소. 그대에게 묻겠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은가?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안 되지 않는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깊이 안 들어오지 않는가? 어지럽고 중심이 잘 안 잡히지 않는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는가? 목에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지 않는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오지 않는가? 만약 이 중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그대는 담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 담음을 방치하면 다른 병으로 이어지오. 심계로, 흉비로, 불면으로, 두통으로, 어지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 바로 잡으면 쉬우나 놓치면 깊어지오. 몸의 신호를 듣고 바로 잡으시오. 음식을 절제하고 찬 것을 피하고 매일 걷고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시오.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받으시오. 담음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요. 담음을 이해하면 많은 병을 이해할 수 있어. 심계도, 흉비도, 불면도, 어지럼도 모두 담음과 관련이 있어. 담음은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의 뿌리요. 이 뿌리를 바로 잡아야 가지와 잎이 건강해지요. 다음에는 이 담음이 어떻게 다른 병으로 이어지는지 더 자세히 말하겠소. 담음과 심계, 담음과 불면,
담음과 어지럼의 관계를 설명하겠소.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오. 나는 허준이요. 그대의 건강을 염려하며 이만 줄이겠소.